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2월 27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신년 특사를 단행을 했죠. 모두 1373명인데, 그때 추석 특사 때는 경제인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컨셉이 그거였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렇게 특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이 됐습니다. 국민 통합이 컨셉이기 때문이죠. 이 사면 결과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심사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 물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해서 명단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대변인 양금희 대변인도 거의 원안 그대로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명단, 정치인 명단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눈에 띄지만은 가장 좀 정치적인 파장이라고 할까, 좀 여파가 있을 만한 인물은 아무래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이 본인이 그때 이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셀프 거부를 했죠. 그래서 가석방 불언서 이런 걸 냈는데, 이번에는 복권이 없는 사면, 원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복권 없는 사면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경수가 반발을 하면서 가석방 불언서 이런 걸 냈죠. 복권 없이 그냥 이제 형기 5개월 남았는데 나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경수는 지금 더루킹 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고, 내년 5월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면을 셀프 거부를 했어도 가석방이 이것이 결국은 사면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지금 석방되는 거니까 지금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복권이 없으면은. 자, 복권이라는 것은 피선거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건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번에 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만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원장이었으니까는 한동훈의 신의 한 수가 될까, 이 정치적인 이 효과 측면에서, 자,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총선 또 대선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죠. 김경수는 이 석방이 되더라도 내후년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에는 출마를 못합니다. 2028년 5월까지 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이죠. 자, 출마를 못하는데, 그래서 역할에 지금 나온다고 해도 야권에서, 민주당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피선거권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상시라면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당대표 이재명의 명운이 지금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지. 오늘도 비주로 박용진 의원이 이 당헌 80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사무총장이 이 당직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자, 그것을 지금 검토할 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또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당직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또 고쳐놨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겹치고 있고, 소환 또 체포영장 이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불안하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실각을 하면은 그 자리를 누군가 메워야 될 텐데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이 없으면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주류인 친노 친문 쪽에서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친노 친문에도 지금 별다른 인물이 남아있지를 않죠. 자, 그래서 김경수 역할론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 피선거권은 없어서 본인이 선거에 나갈 수는 없지만, 또 당대표가 될 수도 없지만, 비대위원장도 맡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을 대리해서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 마크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누구를 내세워서 당권에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는 못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수가 마크에서 친문의 90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한동훈 심사위원장,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정치적 그림을까지 그려서 이렇게 복권 없는 사면을 했을까? 뭐 그것은 별개로 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 세력 입장에서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자,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앞으로 미칠 영향이 그렇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복권 없는 사면, 이렇게 하면은 야권 리더십의 지형에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구심점이 없었던 친문, 원래 친문계가 김경수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하면서 친문계의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반 이재명 쪽에서 구심점이 되면은 훨씬 이쪽의 반대 진영의 그러니까 친문 진영의 이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몸집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PK 지역, PK 지역에 지금 민주당 세력이 상당히 있죠. 김경수가 그때 민주당의 볼모지나 다름없던 이 불모지나 다름없던 그 경남의 깃발을 꽂으면서 민주당의 PK 안의 운신을 크게 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로까지 막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PK를 중심으로 김경수가 다시 또 민주당 세력을 키울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출마는 못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면만으로도 PK에서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뭐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이 지금 그 PK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을 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사면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김경수를 야당의 요구대로 주장대로 복권을 시켜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김경수는 여론 조작을 한 인물이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이라는 킹크랩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선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민심을 왜곡을 하는데 앞장선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을 했기 때문에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왜곡한 장본인을 지금 이번에 바로 복권을 시켜서 이 선거에 출마하게 한다? 총선과 대선에?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론을 조작했던 인물을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했던 인물을 바로 당장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복권을 시킨다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뭐 이것이 본인이 5년 후에 자동적으로 이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거야. 뭐 법에 따른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면을 시켜줄 수는 없다. 그것은 원칙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권을 시켜줄 수는 없다는 것은 원칙론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여권에서도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복권이 됐으면은 그 김경수가 이번에 복권까지 됐으면은 당장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확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란 것도 있지만 제가 몇 차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대권 창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공식.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김대중 정권 때는 그때는 DJP 연합, 김종필 전 총리와 지역 연합을 통해서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진보 좌파 진영에서 정권을 두 번을 잡았는데 노무현, 문재인 전부 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주자, 부산 경남 주자, TK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었죠. TK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그 선거 공식은 항상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주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도 사실 그 대선을 앞두고 그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뭐 김경수, 조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조국 다 PK이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시즌 3, 세 번째 시즌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주자, PK 정권 이런 그림을 그렸었을 겁니다. 사실 뭐 실제로 그렇게 그렸겠죠. 그래야지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뭐 김경수, 조국이 다 사법 처리되는 바람에 조국은 구속은 안 됐지만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친문 주자가 없어지면서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때 각을 세웠던 이재명이 후보로 나섰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 특혜 출신이어서 그 승리 공식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주자. 이재명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TK 주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니면은 경기도 주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 공식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경수가 이번에 복권이 됐으면은 그러니까 2027년 대선에 피선거권을 확보를 했으면은 바로 구심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 범여권,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죠. 그 민주당에서 김경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형성이 되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국회 의석수가 거대 야당 다수당인데 또 김경수라는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까지 민주당에 포진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감옥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 지금 5개월 남았지만 지금이 민주당의 가장 전환점이죠. 앞으로 5개월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재명 뭐 체포가 되든 구속이 되든 아니면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든 뭐 지금 그대로 있어도 막 분란이 계속 일어나겠죠. 친명 그다음에 반명 진영에서 그때 김경수를 내보내면은 김경수 본인은 출마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반명의 구심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5개월 먼저 내보내면 이재명이 낙마를 하든 혼란이 일어나든 김경수가 친문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재명 쪽은 계속 버티려 할 것이고 이 친문 쪽에서는 끌어내리려 하겠죠. 자, 거기서 친문의 마크 구심점이 이 김경수가 작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김경수를 5개월 빨리 내보낸 그 정치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 정권 차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정치적 계산을 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김경수가 복권이 되는 것이 2028년 5월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총선, 그러니까 10년 후의 총선, 2032년 죄송합니다. 대선, 2032년 대선에는 출마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멀리 한번 내다보면은 그때 장기적으로 한동훈이 보수 진영, 그리고 김경수가 진보 좌파 진영의 후보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큰 정치적인 변혁이 없고 지금 한동훈도 자기 대권 주자라고 분류되고 있죠. 김경수도 감옥에 가기 전에는 자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복권이 안 됐으니까 차기는 안 되지만은 차차기. 그때 제가 살펴보니까 한동훈 59세, 김경수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는 10년 후에 한동훈과 김경수가 맞붙을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양념차만 말씀드린 것이고, 김경수 이 복권 없는 사면, 이것이 앞으로 전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